자, 잘 쉬셨죠? 좀 더 쉴까요? 네. 자, 이제 등기 필증 보도록 하죠. 등기 신청할 때는 이제 등기 의무자가 등기 필증을 내야 하는데, 보자고요, 먼저.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필증, 다른 말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 똑같은 말 뜻인데, 과거에 이제 방문 신청하거나 옛날에 등기 신청하게 되면 등기 필증을 줬지만 지금은 등기필 정보란 것이 나오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등기 필증 정보의 경우는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게 돼 있고, 제출하는 목적은 진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거 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대개 장롱 서랍에 보관 중에 등기 필증 있나요? 그거 언제 받으신 거예요? 집을 사니까 줬죠? 집을 사고 소유권 등기하니까 등기필증을 등기소에서 줬어요. 소유권 끝나는 정보가 나왔는데 등기필증이. 전세권 등기 끝나면 등기필증을 줄까? 안 주겠죠? 그럼 저당권 등기 끝나면 등기필증 줄까? 안 주겠죠? 가등기 끝나면 등기필증 줄까? 안 주겠죠? 그러면 대화가 안 되고. 자, 여기서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개는 두 가지 개가 있어요. 불독하고 똥개. 불독, 멋있는 개는 개인가요? 네. 맛있는 개는 개 아니에요? 개죠? 소유권만 권리가 아니라 전세권도 권리니까 정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정보도 있고, 전세권 정보 있고, 저당권도 정보 있고, 가등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소유권자 가진 것은 소유권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고, 전세권자는 전세권 등기필 정보, 저당권자는 저당권 등기필 정보가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갖고 있다가 그래 대화가 풀려요. 없다 그러면 뭘 내기는 뭐가 있어야 내지니까 다 가지고 있다 보니 누가 되면 의무자가 되면 내란 얘기인데, 지난주에 제가 숙제하는 게 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숙제가 뭔지도 모르죠? 자, 다 옥상으로 올라와요 다. 자, 숙제가 하나 외우시라고.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 말소하더라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을 말소하더라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를 말소하더라 가등기권자가 등기 의무자. 기억나세요? 그럼 전세권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고,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전세권 정보를 등기소에 내야 되는 거예요.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 정보를 등기소에 내야 돼요. 소유권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정보를 내야 돼요. 가등기 말소할 때는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정보를 내는 겁니다. 이를 내야 되는데 전세권 정보 있나요? 없는데요? 그럼 뭘 내라고? 자, 정보는 다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다 가지고 있다 보니 어떤 입장이 된 경우에 의무자가 되면 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는 경우는 아까 저쪽 배울 때 두 가지로 한정한다고 배웠습니다. 정보를 내는 경우는 물어보지 말지 그냥. 자,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억나세요? 한정하는 얘기는 이 두 가지 외에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는 경우는 언제만 가져와라?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내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낼까 안 낼까? 안 내겠죠? 공동이 아닌 것들은 끄집어내서 반대 개념이 단독 신청은 낼까 안 낼까? 안 내는 겁니다. 촉탁은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는 거예요. 공동이 아니니까.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 내라 그랬죠? 반대로 승소한 권리자의 경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도 낼 필요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고 나가는 거예요, 말을. 여기 참 중요한 말이 요게 맥이에요, 여기서. 요걸 잡아놓고서 내는 경우 잡아놔야지만 안 내는 거를 잡아낼 수 있다는 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단독 신청은 어떤 게 있느냐? 소유권 보조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고, 상속 단독 신청할 등기고, 수용도 단독이 원칙이, 멸실 등기도 단독 신청할 등기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나, 그 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어요. 가등기 할 때 가처분 명령받아 하는 가등기 단독이다 보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주로 이런 것들이 주로 달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많아요, 저거 또 사례가. 많죠?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이다 보니까 경매로 가는 경우도 제출할 필요 없고,
공매도 촉탁에도 제출할 필요 없고 관공서가 수용한 경우도 촉탁에도 다 면제가 되는 겁니다. 다 제출할 필요 없다 풀고 가시고 승소한 의무자만 내다 보니까 승소한 권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풀어내시면 안 내는 걸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이걸 외우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책 들어가시니까 오른쪽에 등기필 정보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찾았나요? 그럼 내는 경우는 언제만 가져와라? 공동일대와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내다 보니까 그 두 개 간에 맞는다고 떠들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제출할 필요 없고 두 번째 관공서가 의무자이든 권리자이든 무조건 면제입니다. 관공서는 촉탁 등기니까. 세 번째 디귿번의 경우 판결은 제출하지 않는 게 원칙이 하지만 누가 신청할 때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할 때만은 제출을 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상속은 단독 공동 단독입니다. 단독 제출할 필요 없다요. 가등기는 아직 보지 마세요. 가등기 보지 마시고 넘어가게 되면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서 외울 사항은 이걸 외우셔야 돼. 이걸 외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나중에 풀리거든요. 내는 경우를 알면 안 내는 걸 자동으로 풀리잖아요. 아닌가? 이걸 외워놔야지만 나중에 가서 안 내는 거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맥은 이게 맥이에요. 정보 언제만 가져오실 것? 공동일대와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내다 잡아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등기필 통지서의 대용은 이건 안 보셔도 되고 내려와서 등기필증이 멸실 또는 정보가 없는 경우인데 댁에서 보관 중인 등기필증을 잃어버리게 되면 멸실한 경우는 누가 그러더라고 재교부해 준다고. 재교부는 절대 안 됩니다. 재교부해 주게 되면 집을 두 번 팔아먹을 우려가 있다 보니까 재교부가 안 되고 세 개 중에 하나로 가름하는 것이 방법인데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한다거나 또는 그의 법정 대리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게 되면 등기관이 확인을 해요. 등기관이 확인을 하고 등기관이 확인조서 작성한 다음에 등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을 팔을 경우 등기필증 잃어버리시게 되면 직접 등기소 가시면 돼요. 등기하러 갈 때 가서 내가 집 파는 매도인인데 필증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등기관 신분증 달라 그럽니다. 사진이 붙어 있는 거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제출해서 확인받는데 비록 사진 얼굴이 내 거라고 구별이 안 될지언정 공사를 많이 해서 예, 구별 안 될 정도 가지고 가야 돼요. 가져가서 본인을 확인하고서 등기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직접 가면 되는데 가자니 좀 쌍지게 팔리더라. 애들만 쪽팔리게 되면 본인이 안 가도 돼요. 위임해서 맡기면 됩니다. 위임을 통해서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내가 확인했더니 이네들이 지위 맞다라고서 확인서면을 써주는 경우에 확인서면 써주게 되면 이를 통해 등기를 할 때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걸 가장 많이 써요. 집을 팔을 때 등기필증 잃어버리시게 되면 법무사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게 되면 비용을 적게 받으면 3만 원보다 5만 원까지 받습니다. 받고 등기해 주는 것이 가장 많은 방법이고 확인서면 보신 적 있나요? 확인서면 보게 되면 이적사항 나오고 가운데 신체 용모 특징 라인이 나와요. 키가 한 180가량 되고 배가 조금 나오고 궁디가 좀 크다 이래서 적어 놓습니다. 날 보지 말고 그냥 그래서 그냥 적어 놓고 확인하는 것이 그 내용이 얼굴이 사각형에다가 안경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용모 특징을 적는 난이 있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등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고 옛날에 일상 강의할 때 남자분 우리 수강생 한 분께서 강의하는 날인데 마침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오전 수업 끝나고 쉬고 있는데 그래서 급해요. 굉장히 급해서 왜요? 그러니까 오늘 건물을 팔고 잔금 치르는 날인데 집에다 뭐로 등기필증을 놔두고 오셨대요. 잔금 치르자고 다 왔는데 집에 갔다 와야 됩니까? 물어보시길래 집에 안 가도 됩니다. 그냥 한 돈 3만 원 버릴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 3만 원 그 사무장 주면서 등기필증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면 등기 넘어가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은 사무장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전화 안 오더라고요. 잘 끝난 거죠. 그러니까 등기필증 잃어버렸다고 해서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럼 등기필증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게 뭘 중요해. 이거 얘기했더니만. 그 중요한 걸 저도 아는데 숨겨놓고 중요하다 그래요? 장롱 서랍에 넣어놓고? 장롱 서랍에 넣는 이유는? 늘 데가 없어서. 늘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왜 늘 데가 없어? 늘 데 많지. 그냥 밖에 나는 상관없는데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눈에 각인됐기 때문에 아 집을 사면 등기필증은 장롱 서랍에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집을 사면 등기부증도 어디다 짱 박아 놓을까? 장롱서랍 또 똑같이 들어가요. 왜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장롱서랍에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확인 서면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신청서나 또는 위임장의 등기 의무자 작성 부분에 등기불증 멸실의 뜻을 기재하고 법원 앞에 가면 공증인 사무실 있죠? 타자 공증받는 겁니다. 공증받아서 복사본, 부본을 제출하면 등기 신청할 때 가름해줘요. 이 세 개라면 가름할 수 있고 이 세 개 외에는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등기 의무자나 법정 대리가 등기에서 직접 출석해라 찾으셨나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등기원에 직접 확인하고서 확인조서 작성하고 등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 이제 대리인의 확인 정보 제출이란 말은 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만이 직접 확인한 다음에 확인 서면 써주게 되면 등기할 수가 있다요. 세 번째는 공증 정보 부본인데 법원 앞에 가서 공증 서면 부본을 첨부하게 되면 등기할 때 가름을 해줍니다. 이걸 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잃어버렸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내게 되면 주로 내는 것이 이거예요. 이걸 가름만 탈 줄 아느냐.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 뭐부터 외우시라고요? 이거를 외우면 그냥 답을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언제만 내더라? 공동하고 성수한 등기 의무자만 낸다. 딱 잡아놓으시면 공동이 아니면 안 내잖아요. 그럼 공동이 아닌 게 뭐가 있느냐? 단독 신청이 있고 촉탁이 있다요. 공동이 아니잖아요. 그럼 성수한 등기 의무자만 내라. 그럼 성수한 등기 권리자 낼 필요 없대로 풀고 나가시면 여기 외우시는 부분이 이걸 자꾸 넘어가시면서 풀 내용인 거지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3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란 말이 나오는데, 자,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이 있게 된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데 제일 처음 나온 것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첨부를 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첨부하는 경우가 박스로 나눠져 있는데 요건 지금 안 하고 농지법 배운 다음에 3월쯤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몇 방에 끝내자. 또 한 방에 털어드릴게요. 지금 해드릴까? 나중에 한번 듣고 오세요. 듣고 오시면 제가 딱 한 방에 가름을 딱 타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 이제 디귿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디귿번만. 디귿번 토지권 허가제인데 공부할 때 토지권 허가제 배우셨나요? 네. 허가받는 권리는 유상계약을 허가받게 돼 있대. 어떤 권리? 허가받는 권리. 유상계약인데 어떤 권리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라? 소유권하고 지상권에 대해 허가를 받아라. 기억나세요? 그럼 유상계약만 허가를 받되 무상계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배운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럼 만약에 토지의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때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가등기할 때 허가를 받아라 말아라? 자신 있게. 받아라 말아라? 받아야죠. 왜 받아야 될까? 유상계약이 하나인다. 가로 안에 매매 이해약을 포함한다.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등기 하는 경우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등기 할 때는 하나 외우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토지권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가등기는 뭐는 받으라고요? 토지권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아무것도 가등기한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가등기도 검인 받을까? 안 받겠죠? 그럼 되게 어려운 거 물어봐야지. 가등기 할 때 농지 취득세 하시면 첨부할까? 가등기 농지? 이미 날라갔고 가등기는 딱 하나만 받으라고 그랬어요. 뭐만? 토지거래 허가만. 가등기에다가 농지 주인이 바뀌나요?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첨부할 필요 없다고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매매 이해약을 통해 가등기 할 때 거래가액 적어야 될까 안 적어야 될까? 거래가액 안 적는 거예요. 하나만 적어요. 하나만. 근데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가등기는 뭐만 가져와라? 토지거래 허가증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농지 취득자의 증명, 거래가액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를 외울래요? 많은 걸 외울래요? 하나를 외워야겠죠. 그럼 가등기 때 받은 것은 본등기 때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등기 때 안 받은 거 본등기 때 다 받아야 돼요. 그럼 검인 언제 받고? 본등기 때. 거래가액 본등기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넘어가시면 가등기 할 때 뭘 받고 안 받고 가름마가 타질 겁니다. 하나 외워놓으셔야 돼요. 가등기 때 뭐만 받아오시라고요? 토지거래 허가만 받아가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안 보셔도 상관없고, 오른쪽에 허가 등이 없는 경우에 취소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
취소 원인이 있는 경우는 무능력자 법률행위 할 당시에는 법정들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가 없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남아있을 것이고, 대항력이 없는 경우나 말 따라보는데,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임차권 양도와 전대시의 경우는 임대인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가 없을 때에는 무단 양도, 무단 전대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 무단 양도, 무단 전대시의 경우는 보관 의무 위반으로서 임대인이 너 나가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 기간 남았다고 버틸 힘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민법공학 알게 될 부분이니까 가볍게 보시고, 판결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손 안 대겠습니다. 배우고 온 다음에 손 대드릴게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7번째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자, 등기 신청할 때 주소 증명 정보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 가만히 보니까 계속 바뀌어요, 이제. 여기는 누가 가져오래 등기 필증은? 의무자가 내죠? 근데 주소 증명 정보는 누가 내느냐? 얘는 권리자가 내야 돼요. 누가? 권리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주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고 제가 세입자, 전세권자일 경우에 여러분이 주인이면은 등기부상 소유권 등기 돼 있나요? 네, 돼 있죠. 그럼 등기부상이 여러분의 성명, 주소, 주인번호, 등기부상 나올 거예요. 전세권자 제 입장에서 지금 막 등기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제 주소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제 거는 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놓쳤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표정을 그렇게 백상 예술대상감이에요. 자,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전세권을 설정하더라. 우리 전세권자가 있겠죠? 오케이? 얘는 집 주인이잖아요. 이미 등기부상 등기되어 있어요. 등기부상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인번호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주소 이미 나와 있으니까 첨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얘는 등기해줘야 되니까 얘 걸 내는 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소증명정보의 경우는 원칙은 새로운 권리자, 즉 권리자가 제출을 해라 이 뜻이고, 근데 문제가 항상 예외규정 때문에, 예외규정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큼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큼만은 권리자 거하고 의무자 걸 둘 다 내야 됩니다. 이게 문제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등기들은 다 누구만 내면 상관이 없는데, 권리자만 제출하면 상관없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큼만은 둘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등기하게 되면 매도인기 필요하더라, 매수인기 필요하더라, 둘 다 내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누구 거 내야 돼요? 전세권자, 이전받는 자. 전세권 이전받는 자, 취득하는 자니까. 아, 전세권 설정할 때가 아니라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 이전받는 자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누가 전세권자의 칠판에서? 을이죠? 을이 전세권을 병에게 팔아먹게 되면 병이 전세권 이전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권자 이미 주소 나와 있어요? 그럼 또 첨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얘 걸 가져와야지. 얘가 권리자니까. 이해 갔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누가 권리자인가 잡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제공 여부에서 밑에 1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누구 거 내야 돼요? 둘 다 내니 권리자 거와 의무자 거 둘 다 가져와라 그 뜻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죠? 권리자 거만 가져와라. 용익물공모가 저당권, 권리일권,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권리자 거만 가져와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 등기는 또 누구 거만 가져가면 돼요? 권리자 거. 그럼 전부 다 2, 3, 4번은 다 누구 것인데? 권리자 것인데 1번만 둘 다 가져와라. 이걸 풀어놓은 말이에요. 주소증명정보는 원칙은 누가 내고? 권리자가 내고, 이전 등기할 때만 누가 가져와라. 둘 다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내는 자, 이제 자연인 같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내면 된다. 이건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나오는 거 아니니까 내는 경우만 물어봅니다. 넘어가서 8번째가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역 등록번호인데, 이제 우리 같은 자연인 같은 경우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할 때 주민번호 기재하면 되고, 법인 번호 적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번호가 없는 자들이 있다 보니까 번호 부여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5가지 방법이 나와요. 여기는 단수 남기다 보니까 지금 외우지 마시고 답되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가서 보니까 이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하는 정보 맨 밑에 박스 있죠? 박스 그 위에 걸 묶어 놓은 거예요. 그거만 보시면 돼요. 여기선
국가나 지자체, 외국 정부나 국제기관이 등기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 번호가 미리 있습니다. 그 번호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관공서 다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증명서면은 따로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내고 안 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지정고시 하더라. 국토교통부 장관. 두 번째,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 번호로 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은 제한이 있어요. 주된 사무소라고. 세 번째 경우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누가 부여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누구라고요? 시, 군, 구청장인데 법인은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주된 사무소라고 써있죠? 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럼 주된 사무소일까? 아니면 부동산 소재지가 될까? 거기 뭐 써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있잖아요. 그럼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머물러 있는 우리 단체가 있는 것이 노원구고 취득하는 주택이 도봉구더라. 그럼 노원구서 받아도 상관이 없고 도봉구도 상관이 없고 의정부도 상관이 없고 제한이 없다 보니까 아무런 단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든 다 해주다 보니까 결국 어디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앞에 법인처럼 주된 사무소란 말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소장이나 출장소장에 부여한 번호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는 제외국민이에요. 잘못 나왔네. 외국인 위에 나와 있죠? 밑에 외국민 나와 있죠? 앞에 제자가 빠졌어요. 제외국민. 그래 정확한 말이 됩니다. 제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외국에서 우리 아들놈이 유학 가가지고서 공부하는 애를 낳대요. 농담이고, 자, 애를 낳았을 경우에 그 애를 출생신고한 다음에 등기하면 주민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기부터 먼저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민번호가 없잖아요. 등기할 때 어떤 번호를 써야 될 것이냐 문제인데 이때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 번호로 등기번호 한 다음에 출생신고하고 나서 주민번호 받으면 그 번호를 다시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등기할 때는 뭐 어디서 부여받으실 것?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 번호로 등기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단순 암기다 보니까 지금 외우지 마시고 이제 문제 풀을 때 외우시면 되고요. 주로 답되는 게 하나예요. 대부분 등기관이 많지만 등기관이 아닌 게 하나 나오죠. 시장, 군수, 구청장 개가지로 답이 됩니다. 특이하니까 이해 갔어요? 제외국민도 마지막 누구고? 등기관. 법인도 등기관으로 다 부여가 되겠지만 이 법인 안에 사단재단만큼만은 등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걔가 매를 맞는 거예요. 항상 시험 내는 거 특이한 걸 내게 돼 있지 일반적인 걸 내지 않는 겁니다.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외우지 마시라 그랬어요. 문제 풀을 때 그때 딱 따서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몇 번 들은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시면 9번째가 이제 인감증명서. 상당히 어려운 게 걸렸는데 등기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 누가 내느냐? 인감도 등기 의무자가 내게 돼 있고 내는 목적 진정성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 인감을 내는 목적인데 인감은 전자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을 내는 경우가 없어요. 인감증명서의 경우도 등기표증과 마찬가지로 의무자가 내야 되고 진정성 보장이다. 근데 인감은 서면 등기할 때 방문 등기 신청할 때 인감을 제출하겠지만 전자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전자 신청은 인터넷 등기다 보니까 도장 찍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감 제출하지 않으니까 방문 신청, 즉 서면 등기할 때만 인감을 내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참고하시되 인감의 경우는 여기는 제출하는 것부터 볼 게 아니라 뒤로 거꾸로 들어올게요. 인감의 경우는 제출하는 거 놔두시고 잠깐 페이지 280페이지 가시니까 유효기간 용도부터 거꾸로 올라가 있습니다. 용도부터. 인감의 용도가 정해지는데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에 대해서만 용도가 정해집니다. 뭐만 용도가 있다고요? 매도용. 매도용 이외엔 용도가 없어요. 매도용이라는 얘기는 원인이 매매의 경우만 용도를 정해주는 거지 교환 증여도 매도용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매도용을 떼게 되면은 인감 맨 밑에 매수인 인적사항란에다가 매수인을 적어야 돼요. 그럼 매수인을 왜 적게 했을까? 적게 한 이유는 형식적이지만 중간 생략등기를 막을 목적이에요. 뭘 막기 위해서? 중간 생략등기 막으려고. 그럼 내가 잔금하고 팔았다는 얘기는 내가 팔은 적 인감 떼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제3자가 또 산 경우 바로 내가 안 떼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중간 생략 막을 목적으로 매수인 적도록 기재했는데요. 다분히 형식적입니다. 그럼 교환이나 증여는 매도용을 낼까? 매도용이 필요 없을까? 교환 증여 매도용이 필요가 없어요. 뭐만 매도용이면 돼요?
매매만. 그럼 용도가 매도용밖에 없다는 얘기는 잘 들으실 건 매매 계획할 때 집을 팔으려고 인감을 떼놓은 게 있는데 매도용을 뗐어요. 근데 집값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집을 팔기가 너무 아까워. 이때는 매매 계획을 해지해버리고 당장 필요한 돈, 저당권 설정으로 돈 빌려올 수 있겠죠? 저당권 등기할 때 인감을 내긴 내야 하는데 이 매도용을 저당권에 사용할 수가 있느냐요. 매도용을 저당권 사용할 수, 이건 가능합니다. 매도용 이외의 용도를 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반대로 일반 인감을 떼어서 이제 저당권으로 기재한 인감을 매도용 사용할 수, 이건 안 됩니다.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어도 다른 용도가 매도용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매도용을 전세권 등기할 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도 가능하겠죠. 전세권으로 기재한 인감을 매도용 사용할 수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을 매도용 전세권 사용할 수, 저당권을 전세권 사용할 수도 있고 전세권을 저당권 사용할 수도 있더라. 이게 용도의 뜻이에요. 그럼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어도 다른 용도가 매도용 될 수는 없습니다. 매도용이 아닌 것끼리는 용도가 틀리다고 등을 못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용도의 뜻이에요. 용도 구별할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유효기한 바로 위로 올라가니까 유효기한은 발행일로부터 몇 개월을 주느냐? 3개월을 줍니다. 3월 내 것을 요하되 민법의 기본 원칙은 날짜 따지는 기준이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날짜를 한번 따져봐라요. 만약 1월 1일 날 인감 발급받았더라. 가정하게 되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언제부터 따져 나갈까? 1월 1일부터 따져 들어가겠죠? 1월 1일부터 한 달은 시작한 날이 2일이니까 끝나는 날은 2월 1일이 한 달. 맞죠? 끝나는 날. 그 다음에 3월 1일이 한 달. 4월 1일이 한 달. 이 날이 말일이에요. 근데 기간 말일이 휴일일 경우는 하루 연장했을 수가 있습니다. 4월 1일이 국경일이죠? 만우절. 절자 들어가면 만우절 노는 날 아닌가? 그렇게 만약에 쉰다 그러면 다음날 4월 2일까지 가는데 이렇게 따져가는 원칙인데 이렇게 가면 헷갈리니까 어떻게 기억하면 쉬워지느냐? 발급받을 날짜가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죠? 유효기간 몇 개월? 3만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4월 1일 나오니까 이렇게 여기 때로 야매가 빨라요. 아닌가? 이게 더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통대로 그냥 1월 2일부터 따지면 헷갈리니까 그냥 발급받은 날짜에다가 3만 넣으면 되는 거지. 그냥 헷갈리게 막 다음날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게 때로 야매가 빠를 때가 있으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인감의 유효기한 용도 설명을 드렸고, 전 페이지 넘어와서 이제 누가 제출하느냐, 인감 제출할 자의 경우는 먼저 법인하고 그 다음에 외국 법인 나오는데 가기 전에 요거부터 해야겠다. 법인의 법정 대리가 누굴까? 법인의 법정 대리는 대표가 법정 대리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정 대리는 대표자와 관리인. 누구라고요? 대표자와 관리인. 그자가 법정 대리 관계가 있는 거예요. 법인 등기 신청 법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신청해라? 대표자가 법정 대리 관계가 있는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와 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에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자 맨 밑에 겁니다. 거꾸로 올라나랬으니까 페이지 279 페이지 맨 밑에 거꾸로 간다. 지금 거꾸로 가는 중이에요. 제출하는 자가 법인 또는 외국 회사의 경우는 누가 가져오느냐? 증기도 증명하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동그라미 펴놓으시고, 법인 안에 사단 재단일 경우는 대표자와 관리인감. 그럼 결과적으로 둘 다 누구를 의미하느냐? 법정 대리문다 이렇게 같이 묶어버리면 되고요. 똑같은 말, 법정 대리가 등기 신청할 때 누구 인감 가져와라. 법정 대리인감 가져오니까 결국은 1번, 2번 다 같은 사람이에요. 묶어서 누구를 이해하셔라. 법정 대리 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세 번째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는 그 나라의 인감증명 제도가 있냐 없냐를 따집니다. 인감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상 인감을 떼와도 상관이 없고, 본국가 인감을 떼와도 등기 신청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외국인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감을 뗄 수도 있고 또는 본국가 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만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아메리카, 미국은 사인 문화지 도장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럼 인감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나 서명이 본인께 확실하다고 공증이나 관공으로 증명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의 본인이한 서명에 관하여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의 관공서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미국인 같은 경우는 미국 갔다 오라는 얘기입니다. 인감 못 되는 경우는 이제 갔다 올까요? 외국에는 체류지 신고하고 인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심각할 거 아니에요. 비행기값이 얼마인데. 그래서 다 발급해 주고요. 네 번째, 재외국민. 국제 외국인, 외국 나가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애들 유학 가다 보니 부모가 따라가서 사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돈이 부족해서 한국에 있는 집을 팔으려고 그래요. 현재 한국에 주소가 없죠. 인감 떼는 방법은 한국의 최후 주소지나 본덕지가 인감 발급받은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사용할 수가 있더라요. 근데 과거에 기출문제 한번 나오기를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은 일본국 관공서 발행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틀린 말이에요. 일본에 떼준 인감은 일본 사람인 거지 우리나라 국민은 아니니까 그거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제출하는 자는 외우지 마세요. 지금은 잘 안 내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와서 인감을 내는 경우가 한 페이지 반 나오는데 인감을 내는 자 여기를 잘근잘근 세분하셔야 돼요. 법조문을 풀면은 다 풀려나가는데 맨 처음 볼 때 좀 어려워요. 가만 좀 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감 내는 경우 이제 페이지 278페이지에서 대상 보니까 첫 번째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찾으셨나요? 이 경우에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그럼 1번 조문은 누가 등기 의무자이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줄여서 소유권자. 누구라고요? 소유권자. 그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줄여서 278페이지 1번. 그럼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1번 조문이고 잠깐 놔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조문 보세요. 3번 조문 미리 읽어보니까 소유권 이외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까지 말을 자른 상태에서 보자고요. 이제 3번은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요거는 3번입니다. 1번은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소유권자. 3번은 소유권 이외자인데 이제 써도 모르니까 잘 듣고서 이제 여기 보고 딱 아시면 돼요. 인감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르면 되게 어려운데. 써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것들은. 자, 1번은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3번은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다 이 뜻입니다. 우리 배운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저당권 말소하더라.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하더라. 지상권자. 소유권 말소하더라. 소유권자 의무자라고 배웠죠? 채워 넣으면 돼. 그럼 이제 소유권을 말소를 하게 되면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 말소 등기의 경우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지상권 말소를 하게 되면 전세권 말소하게 되면 저당권 말소하게 되면 등등등 이런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의 등기 의무자다 이 뜻이에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겠죠. 소유자가 의무자 되는 경우는 여러분 집을 여러분이 담보 잡히고 은행가 돈 빌려오는 경우에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여러분 집을 팔아먹은 경우도 여러분이 의무자가 되고 여러분 집 전세줘도 여러분이 의무자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종류 굉장히 많은데 하나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이게 나와야 돼 빨리빨리. 소유권자. 지상권 말소하는 경우는 지상권자. 전세권 말소하는 전세권자. 근데 감 잡을 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1번 조문.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의무자가 되면 3번이에요. 이해 갔어요? 임차권 말소는 1번, 3번. 이러지 말고. 자, 3번이 되겠죠? 감 잡았죠?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등기 필증을 내야 하느냐, 인감을 내야 하느냐 같이 보면 쉬워요. 반대로 여기 보세요. 본 다음에 쭉 주셔드릴 테니까 소유권 이외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등기 필증을 내야 하느냐, 인감을 내야 하느냐 같이 봐야지 여기 정리가 빨라집니다.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 필증 내야 되고 인감 둘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 팔을 때 인감도 내고 필증 둘 다 내는 겁니다. 근데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필증만 제출하면 되지 인감은 필요가 없어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제 채워 넣으시면 돼. 지금부터 전세권 말소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1번, 3번. 3번 인감 안 내는 거예요. 저당권 말소하는 경우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 1번, 3번. 3번 인감 안 냅니다. 지상권 말소하는 경우 지상권자 인감 안 내요. 임차권 말소는 임차권자 인감 안 내요. 소유권자는 이렇게 나눠지는 게 분류 틀이에요. 오케이? 그럼 소유권자는 모두 내야 돼요? 등기 필증 내고 인감 둘 다 내는 겁니다. 근데 소유권이 아닌 사람은 뭐만 내면 돼요? 필증만 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3번 좀 맞아 읽어보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 등기 의무자일 때 뭐만 가져가면 돼요? 지금처럼? 필증만 가져가면 되는데 등기 필증 대신 찾았어요? 대신 잃어버려서 대리인의 확인 서면을 가져왔다거나 또는 공증서 부본을 가져간 경우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등기 필증 가져왔다 못 갖고 왔다? 못 갖고 왔다. 이때 인감을 대신 내는 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암기할사항은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 필증 인감 둘 다 낸다 기억하시고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등기 필증이 있으면 인감이 필요가 없고 필증 잃어버린 경우 인감을 대신 내는 겁니다. 소유권이 중요할까? 소유권 이외가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하지 권리니까. 둘 다 중요해도 소유권 훨씬 중요하니까 소유권을 두 번 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뭐와 뭐로써? 필증과 인감 둘 다 확인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중요하긴 중요하다. 소유권만 덜 중요하니까 하나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뭐만 있으면 필증이 있으면 인감이 필요 없고 필증 잃어버린 경우는 인감을 대신 내기 때문에 감을 잡을 때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 필증과 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 잡고 넘어가서 여기 끌려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의무자가 중요한지 감 잡았어요? 오직 해서 의무자 외우라고 숙제까지 냈을까? 그걸 안 잡으면 가름마가 안 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잡아놓을 줄 알게 되면 가름마가 촥 갈라져요. 이게 일단 1번, 3번의 차이점이고 요 1번, 3번을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차원이 2번입니다. 가운데 거. 2번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 증명 가져와라 나와 있는데 또 풀어보자고. 자, 가등기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가등기 말소할 때 이 집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자가 있는데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라더라. 가등기가 태어날 경우는 가등기권자가 권리자가 되겠지만 말소할 때 얘기니까 가등기권자 을이 등기 의무자 입장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가등기권자 을이 의무자가 된 경우에 등기 필증을 내야 하느냐 인감을 내야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지금 이 문제입니다. 똑같은 개념이 여기도 가등기가 말소가 들어가는데 여기 가등기의 경우는 이 집에 대해서 A란 자가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가 B란 자에게 전세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가등기 실행한 이후에 가등기를 말소할 때 얘기니까 또 B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B가 등기 필증을 내야 하느냐 인감을 내야 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여기서 문제라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여기는 어떤 가등기예요? 소유권 가등기죠. 얘는 일로 보내면 돼요. 그럼 등기 필증 낼까 안 낼까? 내겠죠. 이 필증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 필증, 가등기 등기 필증. 누가 등기 의무자니까 가등기권자니까 가등기 필증을 내야겠죠. 오케이? 가등기 필증 내는 것이고 이 인감 누구 인감이에요? 가등기권자 인감이 소유권자 인감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가 다음으로 소유권자가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답이 된 것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 등기할 때 인감을 내긴 내는데 이 인감은 소유권자 게 아니라 가등기 권리자 거다 보니까 답이 된 것이 기출 문제였었고 여기는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죠. 전세권이니까 얘는 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필증 내라 인감 필요 없다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반을 갈르니까 확인할 수 있겠네요. 반을 갈라서 이쪽은 어떤 말이 튀어나오고 이쪽은 소유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소유권이라는 말이 튀게 되면 필증도 내고 인감도 가져라 이 뜻이에요. 오케이?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외란 말이 튀어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내라 이 뜻입니다. 오케이? 요것만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거 잡아놓고 들어가시면 누가 의무자이다 나올 때 다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지금은 처음이니까 간만 잡으세요. 어차피 3월달 듣고 5월달 듣고 7월 듣고 9월 듣고 10월 계속 듣다 보면은 나중에 귀에 배겨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야죠. 여기선 소유권자는
필증로 내고 인감 돌라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는 둘 중에 하나. 요거만 잡고 들어가시면 내용은 인감을 쉽게 잡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요걸 세분하는 게. 네 번째부터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숨은 말 없으니까. 네 번째부터는 토지 하필 등기 신청할 때, 토지 하필 등기 신청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필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의 인감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는 토지를 빌려 쓰는 자가 있더라. 용의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토지를 분필 등기 신청할 때 분필되는 토지상에 용의권자가 있게 되면 용의권자에게 피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감을 내게 한 것이 5번이고, 여섯 번째 경우는 상속 등기를 상속 재산을 분할할 경우에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인들이 협의 분할할 경우에 협의 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다 떼어야 됩니다. 이제 초장치로 나중에 대판 싸우는데 집안 내에서 이 말 뜻은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갑에 처가 있고 자식이 2명 있더라. 4명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이 3억 5천 나가는 집이 있게 됩니다. 이 집을 갖고 있다가 갑이 사망을 해요.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처가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누가 좋아요? 갑이 사망하게 되면 좋은 사람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세요? 아무리 화상이라도 죽으면 좋겠어? 그건 아니니까 좋은 사람 없어야지. 누가 처가 좋아? 좋은 사람 없어야지. 아, 좋은 사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골라라 그래. 남편이 좋아하는데 마누라가 좋아해? 아니잖아요. 자식이 좋아할 거 아니니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이럴 경우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면 이 중에 상속 1순위가 누굴까? 철한 말 나오면 과감하게 쳐 죽여버려. 철을 죽여 철한 말이 안 나오지. 상속 1순위는 자식 1순위예요. 뭐라고요? 자식 1순위고, 그럼 자식이 없으면 상속 2순위는 처 또 죽여. 그래 철한 말이 안 나오지. 상속 1순위는 직계 비속이 1순위고 직계 존속이 2순위예요. 뭐라고요? 촌수가 상속 순위로 보시면 돼. 나를 기준으로 내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부모님도 1촌, 자식도 1촌이잖아. 그럼 누굴 먹여 살려요? 지금 먹여 살리는 사람 자식이에요, 부모님이세요? 아, 본인이 지금 걷어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자식이냐 부모님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식 아니에요? 그럼 자식을 먹여 살릴 자식이 1순위고 자식이 없으면은 부모님이 2순위예요. 오케이? 직계 존속 기소 끝난 상태에서 이제 반기열로 형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처의 입장은 1순위가 누구라고요? 직계 비속 자식이죠? 자식이 받을 공동상속인. 오케이? 자식이 없으면 부모님이 받을 거 아니에요? 부모랑 처 공동상속인.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다. 이제 처가 단독받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처가 순위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했는데 누가 물어봐요. 상속 1순위 누구야? 처 그랬다가는 처를 죽여야 돼 아주.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상속 지분은 순위 1순위지만 지분 1대 1.5로 가는 것이 여기 지분입니다. 법에 정해진 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등기한 게 아니라 셋이 협의를 해요. 협의해서 자식 둘이 하는 말, 엄마 일단 다 드리자. 우리 싸우지 말자. 빵빵 가졌다가 엄마 돌아가시던 그때 나누자요. 오케이? 이것도 깨끗하지 않나요? 이럴 경우에 상속인이 몇 명인가요? 3명이죠? 처, 자식 이 3명의 인감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등기하는 거지. 누구라도 인감 빠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초상 치르고 나서 큰 집안에 싸움이 납니다. 시골에서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서 초상 치르고 큰형님이 동생들 사망신고에 필요하니까 인감도장 인감률 따서 좀 보내라 그래요. 아무 상관 없이 보냈어요. 보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된장맞을 아버지 땅을 형이 다 단독으로 해버린 거야 이렇게. 그러다 형 내 땅 줘 그러니까 네가 네 땅 어딨어 얘기하죠. 네가 인감 줬잖아. 할 말 없잖아요 나중에. 동생한테 길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았어요. 수강생분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 땅이 있었는데 앞에 형제가 이제 형이 있고 자기 동생이 요번에 질문하신 건데 저한테 아버지 땅을 형이 다 가져갔대요. 땅이 좀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기 지분을 찾아오고 싶어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땅 달라고 얘기해봤어요. 해보니 땅 안 준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방법이 없더라고. 제가 딱 말씀드린 게
형 얼굴 볼래 안 볼래 물어봤어요. 형 얼굴 안 볼 거면은 형을 상대로 소송되기 위해서 집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럼 소송되기 하는 순간 형제끼리 남대니까 감안하시고 형 얼굴 보고 살 거면은 이거 그냥 포기하시라고 그랬어요. 먹고 살만 하면은. 먹고 살만은 하대요. 그럼 나중에 알아서 하시라고. 형 얼굴 볼지 안 볼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라고. 제가 들을 말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괜히 소송지겠다는 형제끼리 아주 앙숙을 만들어 놓을 거고. 아닌가요? 어쨌든 제 생각에 그냥 그때 떠오르기를 그냥 형 얼굴 볼지 안 볼지 그걸 판단해서 해라. 그래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한간에 떠드는 말이 잘못된 인감이 상속을 지금 몇 명이 받았어요? 3명 받았죠? 인감을 다 내야 하는데 주변을 떠드는 잘못된 말이 상속 포기용 인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상속 포기용 인감? 상속 포기한다고 이금 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고 단독으로 받든 포기하든 인감 다 내는 거예요. 오시겠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7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할 경우에 제3자의 허가나 동의를 받아 등기 신청할 때 허가 동의 받았는가 확인을 위해서 제3자 인감을 내게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감이 바로 법정 대리가 등기 신청할 때 누구 인감 가져와라. 법정 대리 인감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 대리에 속하는 것이 아까 따라붙은 것이 법인의 경우 누구 인감? 대표자가 법정 대리다 설명드렸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오케이 대표자와 관리인이 인감을 내라라고 배웠던 것이 그 뜻이에요. 이게 다 법정 대리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내용 파악이 될 테니까 세 번 하시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만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더 숨은 내용은 없어요. 이대로만 나오고 이제 이걸 푸셔야 돼. 소유권자 같은 게 의무자가 되면은 뭘 내야 돼요? 등기별적 인감을 둘 다 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내면 된다. 필증이 있으면 인감이 필요가 없고 필증을 못 냈을 때는 인감을 대신 낸다.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면 여기 잡히는 겁니다. 나중에 의무자 분석할 때 반드시 외울건 외우셔야 돼요. 여기까지 감이 좀 왔어요? 네. 뭐 한 번에 다 알고 가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요 3월달 좀 봐드릴게요. 넘어가서 기타 첨부정보에서 281페이지에서 몇 개만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대장 내는 경우 나오는 대장 내는 경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등본을 가져와라 해서 대장은 군인들 별이 몇 개? 군인들 별 몇 개가 대장이에요? 4개죠? 그럼 4개가 대장 처분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 뜻이에요. 소유권 보존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토지나 건물의 변경 동그라미, 멸실 동그라미. 그래서 대장 첨부하는 경우는 보전, 이전, 변경, 멸실입니다. 뭐라고요? 네, 보전, 이전, 변경, 멸실만 제대로 기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건물의 도면하고 그 다음에 지적도 첨부하는 경우는 지금 안 볼게요. 여기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한번 돌아간 다음에 봐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283페이지에 등기 신청의 정보 접수 및 심사란말 나오는데 여기는 잠깐 쉬었다가 할 테니까 잘 쉬시고 다시 맞아 요 단원 끝나도록 하죠.